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슬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1시간 늦게 문이 열려서 1시간 늦게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제 개장까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생각해 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하락폭이 훨씬 더 컸는데요. 기관이 현물 시장에서 크게 매도에 나섰고 외국인은 또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매물을 던졌습니다. 그런 여파의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여기에 간밤 미국 뉴욕 증시마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짙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 좀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긴 했었지만 지금 예상 지수는 자체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 지수 좀 보면요. 코스피 0.25%가량 상승하면서 2,969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빨간불 켜고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 0.09%가량 상승하면서 1,032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궁금해지는데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최충성, 그리고 김성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목할 이슈와 특징주부터 또 시장 흐름까지 전문위원 세 분과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전문가님과 일단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위원님, 오늘장 좀 어떤 매매 전략을 갖고 저희가 임하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 1%가 넘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1% 가까이 넘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2,940포인트 자리대 그 자리대까지는 조금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자리대까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도 대응이 아니라 이 이하 권역에서는 매수 대응으로 좀 진행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5일선 이 지지를 해주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쐐기 형태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5일선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주도주들은 여전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좀 매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좀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챙기면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유의하는 그런 시장의 좀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별로 변동이 좀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시게 되면 한국 시장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유난히 한국 시장, 신흥 시장 쪽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도 대응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에이안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 쪽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5G 장비의 수주를 좀 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주가 하단 자리대에 위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솔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이 유일하게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거의 저점권역까지 좀 내려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럼 오이솔루션도 괜찮을 것 같고요. HFR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바닥을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뭐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AP 시스템인데요. OLED 쪽에 있어서의 장비주입니다. 어제 삼성과 LG 쪽에 있어서 발주가 시작이 된 듯 보입니다. 중공정 쪽에. 그러면 AP 시스템도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 이외에 장비주들 같은 경우 수주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도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덕전자도 기판 관련주입니다.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KH바텍도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지주사 하나도 마찬가지로 241선 자리대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정고점은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때 조정 시에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며칠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8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수능날 아침, 지금 현재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좀 힘겨운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파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내 증시 좀 힘든 움직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 지수 움직임 자체는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상승 출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 또 하락 출발하는 모습 잡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하락이 우세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파란불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지금 현재 11만 원 선 이탈해서 10만 9,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빨간불 켜주는데요. 네이버 0.75% 오름세 보이면서 40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하락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기아차만 지금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지금 2차 전지 대표주들도 다소 무거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0.48% 하락하면서 20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 흐름 지금 체크해 보면 양대 시장 엇갈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 지수로 살펴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 코스피 지금 0.3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오름세가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0.12%가량 뛰어오르면서 1032선에서 오늘 거래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85,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0.07%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55만 9,4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게임주는 오늘도 움직임이 좋네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LNF 0.46% 상승하면서 23만 9,1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메이드 오늘 거의 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질주가 그칠 줄 모르는 상황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어제는 좀 보합권에서 쉬어갔었는데 오늘 현재 움직임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22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SK머티리얼즈, CJENM도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첫 스타트 끊어주실 최재원 전문위원 연결돼 있는데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문자 받는 사람에 샵 0082번 입력하시고요. 최재원 세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최재원 위원님과 소통이 가능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재원 위원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눈여겨볼 특징주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오늘 주가 전망 질문들 들어오는 거 종목들 좀 보기 전에 증시를 좀 보자면 어제 이제 백전백승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좀 강한 1시간 봉 기준으로 좀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좀 지표를 상승 전에 강하게 시켜주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초반에는 강하게 지표를 시키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기존의 히든 상승 다이버를 완성하려고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은 장 시작 2-3시간 정도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오후로 넘어가면서 오후장 장 마감쯤에는 좀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일장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현재로서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일단 그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좀 코스피의 대표 종목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나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좀 지수를 좀 든든하게 버텨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크게 하방으로 빠지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거의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전에는 시장이 좀 눌릴 거기 때문에 여전히 테마주 오후로 넘어가는 때에도 크게 강하게 반등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러다가 증시가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승보가 좀 길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오를 때 좀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존에 올랐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기존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좀 매집이 좀 단단하게 되어 있는 개별주들 위주로 조정을 평소에 좀 많이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를 거니까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종목들 물려 계신 분들 지수가 크게 하방이 아니라면 지금 괜히 종목 교체했다가 지금 바꾸기엔 좀 늦었다고 보여요. 저는
지금 괜히 바꿨다가 뭐 여기서 물려서 손절하고 저기서 물려서 손절하는 뭐 그런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 증시가 크게 하방만 아니라면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아니면 종목들 개별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기준선을 이탈하지만 않았다면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현재 증시 상황이랑 주가 전망,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컴 MDS인데요. 한컴 MDS는 인베디드 솔루션을 하는 전문 업체라고 하고 인베디드 시스템 분야에서 인베디드 개발 솔루션,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 외에도 SOC, 통신 모듈, 인베디드 보드, 로봇, 공유 주차 서비스 이런 거 저런 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회사 설명이 좀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요. 한컴 MDS가 메타버스 시대의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로 불리는 이유는 유니티와 공인 교육 및 인증 파트너라는 소식이 좀 부각이 되면서인 것 같고, 유니티 홈페이지에 가보면 한컴 MDS가 이제 공식 파트너사로 나와 있습니다. 유니티는 유니티 엔진으로 유명한 게임 개발용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유니티는 이제 유니티 엔진과 에픽 게임즈의 얼리얼 엔진이 게임 엔진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두 엔진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만 보면은 메타버스 테마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테마만 붙으면 시장에서 강한 수급을 받으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 주는데요. 한컴 MDS도 그 덕에 어제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죠.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이제 28,100원 위로 안착해주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운데, 오늘 바로 올라서, 사실 나쁜 모습은 아닌데, 오늘 바로 올라서 28,100원 위로 안착을 해준다면, 돌파 후에 지지까지 확실하게 해주면, 바로 강한 상승세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으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적게는 한 25,500원 부근, 좀 강하게 조정을 받는다면 22,3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워낙 강한 테마인 만큼 큰 조정폭을 기대하기보다는 25,500원 부근만 준다면 분할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어려운 시장에 강한 모습을 보인 테마일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에 들어가면은 한동안은 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으니 지수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래저래 충분한 상승 여력을 좀 가지고 있고, 테마와 내용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한컴 MDS는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2,300원까지 최종적으로 이탈해버린다면 이 강한 상승 추세의 기준이 깨지는 것으로 보고 한동안은 큰 상승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종금인데, 우리종금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종금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종금 라이센스를 보유한 종합금융회사인데, 수신, 여신, 유가증권 운용, 금융상품 판매, 프로젝트 파이낸스, 국제금융 M&A 등등 은행 비스무리한 일을 하는데, 은행이죠 사실. 최근 우리종금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제1회와 1-2회 수요 예측을 실시한 결과 채권이 총 1,400억 정도의 규모로 확정이 됐다고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종금이 모집한 금액으로 한양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이슈가 조금 시장에서 호재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전망을 보기 위해서 좀 차트를 보면은 현재 아주 좋은 유기농 조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움직임 자체는 고점을 갱신하기 위해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1,000원에서 1,010원 부근이 좀 강한 지지 라인인데, 여기를 돌파한 후에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대로 1,120원만 돌파해 준다면 고점은 돌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전에 나온 거래량에 비해서 조정에서도 나온 물량이 없고,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거래량을 많이 뜨고 있지는 않죠. 이게 사람들이 이제 거래량이 실린 양봉, 거래량이 실린 상승만 좋아하는데,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는 게 더 좋은 겁니다.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올리고 있다는 거니까,
크게 거래량을 쓰고 있지도 않고 뭐 물량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흐름이면은 뭐 1,000원만 지켜준다면 고점 돌파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고요. 1,000원을 못 지키고 한 번 정도 더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바로 올라서 고점 돌파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금도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은 맥스트 주가 전망인데요. 최근에 좀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뭐 하는 회사인지 보면은 맥스트는 AR 증강현실 전문 업체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증강현실 앱을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를 전 세계 50개국에 한 12,000개의 개발사에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2019년부터 AR 원천 기술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제조 현장에 적용해서 산업용 증강현실 솔루션을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맥스트 역시도 이제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요. 메타버스가 결국 실현되기 위해선 5G를 넘어선 6G의 통신 기술과 함께 AR, VR의 기술도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좀 어렵죠. 좀 발전이 좀 필수적인데 맥스트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메타버스 관련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을 보기 위해서 차트를 좀 분석해 보면은 맥스트 역시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랬듯이 어제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의 추가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92,100원을 어제 돌파해줬고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92,100원 위로 마감을 해주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위로만 다시 한번 마감을 해준다면은 바로 고점을 갱신하고 오를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밀린다면은 82,000원 부근까지의 조정이 유력하고 그 이후에 재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증강현실 AR 기술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다. 이런 산업용 증강현실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인 만큼 이제 차수도 굉장히 좋고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82,000원을 이탈한다면 현재 이어가고 있는 급등 추세가 깨지게 되면서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VR, AR, 5G를 넘어서 6G 통신 기술 이게 메타버스의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사실 현재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의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 나오게 된다면 특히 이런 AR, VR 쪽 기술력 부분에서는 특히 6G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신기술이 나오게 되고 그 신기술을 새로운 회사가 들고 나오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그런 기술력이 빠르게 실현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동안은 봐도 되지 않을까. 목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테마긴 하지만 현재 좀 크게 힘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한동안은 계속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그리고 한컴 MDS 그리고 우리종금 맥스트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최재원 의원님과 장 초반 상황 그리고 오늘 주목하면 좋을 특징주까지 저희가 점검해 봤습니다. 한컴, MDS, 우리종금 그리고 맥스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원 의원님과 더 깊은 소통 원하시는 분들 샵 0082번 문자로 최재원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움직임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움직임이 상당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금 내림세를 계속 이어가고는 있지만 장 초반 개장 직후에 2,950선 이탈해서 2,946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는 그래도 2,950선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0.3%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원 위원님과 저희가 통화를 하는 중에 좀 하락 반전에서 0.31%가량 밀렸던 상황까지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3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면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도에 나섰는데요. 어제는 기관이 대거 매물을 쏟아냈었는데 오늘 기관 매도세는 다소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183억 원가량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외국인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거의 900억 가까이 매물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사자에 나서고는 있는데 지금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1,030억 원가량 던지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도 외국인이 매물 던지면서 코스닥 지수 하락을 이끌었었는데 오늘도 또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연일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줬던 외국인 지금 2거래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에 나섰는데요. 기관이 94억 원가량 담고 있고 개인이 1,135억 원가량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 지수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징적으로 보면 지금 최재원 위원님도 짚어주셨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여전히 또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NFT와 게임 관련주들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충성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역시 샵 0082번 문자로 최충성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 시장 여전히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과 NFT 관련된 음원, 게임 관련해서 계속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지켜보시고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따라가시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목들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 3가지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제 트윈이라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좀 생소하실 만한 종목이에요. 저도 좀 생소하죠. 사실 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소하실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검사 설비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제 기업 개요가 좀 나오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공급 업체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요 제품은 비전 모듈 시스템하고 이제 인공지능 검사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4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과 묶여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좀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그런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최소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차트가 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고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한 그 시점에서 진입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잡을 것 같아서 굳이 잡으실 필요는 없다. 지금 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메타버스나 게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묶여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도 한번 지켜보시고 다만 시장이 오히려 굉장히 좀 변수가 많죠. 요즘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을 지속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는 사실 신규 상장 종목들로 수급이 좀 몰려와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기술적 그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측면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어디까지나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전일 상한가 달성 후에 오늘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규 종목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체크하시고, 단기 대응이 조금 어렵다, 나는 손이 좀 빠르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접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국에서 단타 잘 치는 사람들 다 모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서 사람들과 이겨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한번 지켜보시고 접근을 좀 주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목 관련해서 기업의 측면에서는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으나 일단 지금은 어디까지나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셔야 되고, 지금 수급 자체가 이쪽 다른 쪽으로 좀 돌고 있는데 굳이 이 섹터를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 물론 시장 변수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뭐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클라우드를 좀 공급한다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워크 솔루션을 뭐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또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재택근무가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사이익이 굉장히 좀 예상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천천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좀 오랜 기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수적으로 살짝 돌려온 모습인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좀 눌린 구간에서 한번 모아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종목 자체는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나오진 않지만 탄력성도 있고 뭐 재료도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적극적인 매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작년보다 그렇게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그 시점은 아니거든요.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셀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 중이지만 외국인 기관 매수가 소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일단 제약바이오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메타버스,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메타버스나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말도 안 되게, 사실 예전에 2차 전지가 상승이 대세적으로 나왔을 때 움직임처럼 지금 시장의 그 섹터분이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과연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한번 지켜보셨을 때 거의 뭐 NFT만 붙였다 그러면 뭐 다 올라가잖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언젠가 불은 꺼질 것인데, 과연 불이 꺼지면 다음 섹터는 무엇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일단 제약바이오의 수급, 기존에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최근에 좀 많이 쉬었던 그런 종목들이 상승할 건데, 뭐 크게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이런 쪽을 보셔야 될 텐데, 반도체는 사실 기존에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조금 중간에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그러면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최근에 좀 많이 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빠져나오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흐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의 뭐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어쨌든 재무 개선 여부는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다. 이 셀리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무 개선은 조금 반드시 돼야 된다. 물론 재료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사실 재료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셀리드는 조금은 재무 측면에서는 좀 안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무가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기업이 우리가 5개년 정도는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뭐 제약 관련은 사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개선이 되는지 여부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 게임 관련주 여전히 또 강세를 띠고 있는데 관련주들 흐름 좀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지금 쉬어가고 있는 그 섹터군들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능일은 좀 한산한 그런 시장을 좀 보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대응 여부를 검토하시면 좀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까지도 또 다독여 주시네요. 자, 오늘 시장 좀 차분하게 대응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참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충성 전문위원 트임 또 나무기술 셀리드 짚어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마지막 위원님과 만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전문위원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성현 위원과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이용하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김성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때 어느 위원님인지 이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위원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종목을 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 세 종목 정도 다시 보겠습니다. 다우 데이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런 실적 기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 회사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설립되어 있는 이력이 있는 좀 업체입니다. 99년도에 구사에 상장을 했고요. 클라우드라든가 모바일 그리고 빅데이터 어떤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산업의 어떤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IT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AM이나 PG 같은 그런 사업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흐름에 있어가지고 이제 통로 역할을 하는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사에 있어서는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IT 인프라 확산과 그리고 스마트폰의 어떤 보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 온라인 결제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는 모바일 기반 결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VAM 같은 경우는 현재 5억 건 이상의 거래 중개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조 원 이상의 승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그런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워낙 안정적인 매출이라 가지고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 같은 경우는 매년 50% 이상씩 그런 성장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현 가격 수준은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기술적 관점으로는 17,000원 선 저렴하다고 봅니다. 18,000원 더 저렴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로 2만 원 이상 시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물려도 간다. 그냥 이런 것들은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떤 비대면 확산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 그로 인한 PG 산업이라든가 VAM 산업에서 어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유럽 위성통신 업체인 이 SES와 또 중계도 위성 터미널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었고요. 계약 규모는 약 711억 원 정도입니다. 이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한 64% 수준이 되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제 위성 사업자와의 어떤 거래 관계를 좀 더 구체한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어떤 이 위성통신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 형성에서 기대감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원앱을 필두로 해서 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와의 어떤 돈독한 관계와 그리고 거래 내역이 이 다양한 어떤 글로벌 사업자와의 어떤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체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8월 기준으로 이제 대규모 증설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나 앞으로 이제 글로벌 위성 사업자들 어떤 폭발적인 수요 이런 부분에 대응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생산 가능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회사의 경쟁력을 좀 체킹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게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원앱을 필두로 해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의 매출 인식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궤도 위성 사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SES의 어떤 관련의 어떤 공급 계약으로 해서 구체적인 거래 상대가 좀 정해졌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산업군들이 다변화돼서 거래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들,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22년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지금부터 보셔야 되겠죠. 목표 주가는요, 10만 원 선 말씀드려보고요. 7만 3천 원 선이 충분한 매수 구간, 단기 저점 구간으로 일단 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체킹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 계속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M게임입니다. 요새 NFT 관련해가지고 계속 핫하죠. 관련된 주가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특히나 게임주 역시나 이제 테마로 분류되면서 지속적인 상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F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NFT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토큰마다 이제 별도의 고유한 인식각을 좀 부여를 해서 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뜻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가령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티스트들이 어떤 예술 작품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높은 가격에 팔리고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었던 그런 유무형 자산들이 NFT로 인해 가지고 수익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FT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게임이라든가 예술 이쪽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가상 고양이 키우기 개인 그런 크립토키미 어떤 캐릭터가 좀 NFT로 좀 발행이 되면서 18억 원에 팔리기도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인식이 이슈화가 좀 많이 됐었죠. 국내 역시나 그런 NFT 투자 흥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게임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쪽과 공동으로 개발을 했었던 이 프린세스 메이크업 크리에이트 구글을 통해 가지고 좀 NFT를 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됐었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감으로 연일 주가가 강세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게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엔게임 기준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2,000원 선 구간에서의 어떤 단기 조정 구간에서 한번 위로 14,000원 이상의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시장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잘 올라가더라도 지금 현재 1040포인트, 1050포인트 선에서 계속 좀 코스닥 기준에서 좀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회사들입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다시 R&D에 투자를 하고 그 R&D가 다시 매출로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었던 다오 데이터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이고요. 엔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기대감이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게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구체적 사업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NFT 같은 경우의 어떤 이슈 자체는 조금은 유심히 보셔야 되고 좀 주의 깊게 좀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하시면서 조정 구간에서 매매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오 데이터는 이제 그냥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고점 이상은 무조건 돌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PG 관련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지금 큰 시장 관심 못 받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날 같은 회사들도 큰 상승 흐름을 한 번씩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쪽 관련된 어떤 업체들도 같이 흐름을 할 것이다.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이런 계열사들 다 유심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적외도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이제 전장산업 섹터로 해가지고 이제 움직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다양한 그 위성통신 사업 쪽도 다 연계가 될 것이고요. 5G를 넘어서 6G까지 제가 움직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체킹을 하시라고 한번 일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언 테크도 좀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는 긍정적으로 보시되 엔게임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시에 매수 접근 가능하고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잠깐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 기준으로는 1150에서 1200포인트까지의 상승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지금 현재 1181원선 여기 구간을 여기 구간을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1185원선 위로 넘어서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지속적인 상방 움직임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지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3000포인트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3100포인트 선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위로 충분히 많이 열려있는 시장이니까 이런 시장에서 좀 끈기 있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홀딩한 전략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현 위원님의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포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 그래도 위로 아직 많이 열려있는 시장이다. 크게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우데이터, 인텔리언 테크, M게임도 함께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낙폭을 조금씩 더 벌려가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도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에서 기관이 지금 매도 규모 키워나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잠시 좀 더 짚어봤었고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좀 선물 같은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12월 4일에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원재, 이지환 전문위원의 첫 번째 시크릿 강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강연회에 참석하실 분들 이 추첨을 통해서 엄청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자리 꼭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개장 상황과 더불어 라이브 매매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이 1시간 늦게 열리고 있는데요. 방송도 1시간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실전 매매 정수 이어지는데요.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우셨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 정수 느껴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바로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